영화 단골 소재 사무라이. 일본 막부 시대 활약했던 무사가 바로 사무라이다. 처음에는 귀족층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고용된 무사인 부시를 뜻했다. 그렇지만 12세기부터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권력을 차지한 이들이 자신 소유의 사무라이를 소유하기 시작한다. 1868년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국가로 정치 체계가 바뀌면서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1192년부터 1333년까지는 사무라이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 이때 전투력을 갖춘 다양한 무술과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군주들에 대한 엄격한 복종심을 내세워 지방 군주들에게는 필수적인 보좌 요원으로 각광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338년부터 1573년까지 지속된 무로마치 시대에는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 사무라이 문화가 다도와 꽃을 가꾸면서 심신수양을 닦는 것으로 분화, 발전이 됐다. 이와 같은 행동은 부시도로 전수돼 용기, 명예, 충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게 됐다. 불명예나 전투에 패배했을 경우에는 자살이나 세푸쿠라고 불리는 할복을 시도했다.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지속된 토쿠가와 시대에는 사무라이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부려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던 막부 시대의 혼란한 사회상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신흥 자본주로 상인들의 위력이 증가된다. 여기에 도쿠가와 시대에 행해졌던 엄격하고 강압적인 통치 체제는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막부 시대를 등에 업고 생존해왔던 사무라이들의 위상도 허물어지기 시작해 1871년에 공식적으로 사무라이는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기록된다. 1870년대 사무라이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권위 회복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신식군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당해 그나마 잔존하던 사무라이들의 흔적은 급격히 사라지는 비운을 맞게 된다. 사무라이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1. 바쿠프. 일본의 쇼군들이 통치하던 군국시대를 지칭한다. 2. 부도. 사무라이들이 전투를 벌이는 방법이다. 3. 부시. 사무라이들의 별칭. 말을 타고 전투를 벌이는 이들은 명예와 충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 4. 다이묘. 영주. 사무라이들은 이들에게 예속돼 충성을 서약하고 자신들의 임무 수행을 위해 목숨을 건 충성을 한다. 5. 켄주추. 검을 주요 무기로 다루고 있는 사무라이들이 전투를 벌이면서 칼을 하나의 예술 도구로 다루는 법도. 이들은 적을 공격할 때도 우선 칼집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등 무조건적인 살상보다는 예의를 존중하는 검투를 벌였다. 6. 켄도. 검을 사용하는 무술의 합성어이다. 검을 쓰는 방법을 지칭한다. 14세기 사무라이들이 무사로 본격 등장하면서 전수돼 왔다. 1876년부터 사무라이들이 칼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기시하자 켄도는 근래 들어서는 일본 젊은이들이 육체와 정신을 수양시키는 무술 운동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7. 나기나타. 보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이다. 기마병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우선 말의 다리를 절단할 때 주로 사용한다. 사무라이 부인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사용하는 방어 무기를 가리킨다. 8. 닌자. 요인 암살이나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는 일단의 요원. 대원으로는 남녀 모두 차출돼 성차별이 없다. 적의 요새의 허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정찰 업무를 맡고 있다. 자신들의 정체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9. 로닌. 토쿠가와 시대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한 일종의 보디가드이다. 부시와 사무라이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술 특기를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임무 외에 사무라이들이 갖추어야 할 정신적인 덕목을 지도했다. 10. 세푸쿠. 사무라이들이 불명예나 수치감을 당했을 때 자살을 택하는 행동. 할복을 뜻하는 하라키리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쇼군들의 행동에 대해 다소 경멸조의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무라이 역대 작품 리스트. 고스트 독 1999년. 장 피에르 멜빌의 한밤의 암살자와 스즈키 세이준의 살인의 낙인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됐다고 한다. 고스트 독이 배수관을 통해 마피아를 살해하는 장면은 살인의 낙인의 한 장면을 모방한 장면으로 알려졌다. 귀신처럼 해치우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킬러 고스트 독. 그는 도시 속에 떠있는 외딴 섬 같은 뉴욕의 폐허가 된 빌딩 옥상에서 비둘기를 키우며 살고 있다. 일본 고서 사무라이 길을 탐독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보스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무라이 정신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정신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그는 뉴욕 마피아 단원인 루이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보스 딸과 미래를 즐기는 루이의 동료 프랭크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감독 짐 자무시, 주연 포레스트 휘테커, 존 토미, 클리프 고만. 사무라이 픽션 1998년. MTV 세대를 겨냥해 긴박감 있고 시종 일관 매우 코믹한 설정으로 사무라이 극을 보여주어 갈채를 얻어냈다. 300년 전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였다. 도쿠가와의 천하통일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대에 나는 사무라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1999년에 살고 있는 헤이지로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그는 1696년 나가시마 지역 사무라이 칸젠의 아들로 태어나 에도에서 검술 수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의 집안에서는 장군가로부터 전수받은 검을 지키려고 고용한 떠돌이 검술인 카자마츠리가 동료를 죽이고 검을 빼앗아 잠적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보검의 도난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헤이지로 집안은 장군가와 절연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칸제는 가짜 보검을 만들어 사건을 일단 수습하고 헤이지로는 친구 쿠로자와 스즈키와 함께 카자마츠리의 뒤를 쫓아 우여곡절 끝에 검을 되찾아온다. 감독 나카노 히로유키, 주연 카자마 모리오, 호테이 토모야수, 후키코시 미스로. 6현의 사무라이 1998년. 빠른 화면 전개로 젊은 층의 구미를 당겨주었다. 러시아 핵폭탄 투하로 폐허가 된 시대가 배경.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비옥한 땅으로 남아있는 로스트 베가스. 버디는 이 지역의 통치권자가 되지만 황무지에 거주하고 있는 악당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버디는 무법자에게 엄마를 잃은 키드를 만나 그와 의형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전사들이 버디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이 와중에 키드가 인질로 잡히자 그를 구하기 위해 대결을 벌이다 그만 목숨을 잃게 된다. 홀로 남은 키드는 버디가 남겨준 검과 기타를 들고 버디가 통치권을 행사하던 베가스로 찾아든다. 감독 란스 문기아, 주연 제프리 팔콤, 저스틴 맥과이어, 킴드 안젤로. 7인의 사무라이 1954년. 16세기 일본의 막부 시대. 사무라이라는 존재가 거의 용도 폐기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마을의 수확물을 약탈해가는 도적대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일단의 사무라이들이 고용되고 자신들에게 부과된 임무를 위해 헌신을 다해 도적 무리를 몰아낸다. 구로자와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읽고 감명받아 극의 무대를 중세 일본으로 옮겨 각색했다고 한다. 이 영화는 존 스터지스가 황야의 7인으로 리메이크하면서 원작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을 받았다. 7인의 사무라이에서는 7명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세밀하게 표현해 내 남성 영화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칭송을 받았다. 감독 구로자와 아키라, 주연 미훈의 도시로, 시무라 타카시, 이나바 요시오. 한밤의 암살자 1967년. 사무라이 정신을 프랑스 스타일로 각색했다. 살인 청부업자 제프는 명령에 따라 나이트클럽 주인을 살해한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수배망이 펼쳐져 용의자의 한 명으로 지목된다. 그는 살해 직전 애인 잔과 알리바이를 꾸며 놓았지만 클럽 피아니스트 발레리가 증언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한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드디어 경찰과 대치 상태에 빠진다. 그가 경찰을 향해 권총을 뽑아들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의 응사가 쏟아져 그는 절명한다. 죽음을 당한 제프의 무기를 수거한 경찰은 거기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한다. 감독장 피에르 멜빌, 주연 알랭 들롱, 프랑수와 페리에, 카티 로지어,